현재 이 안성희 대표와 둘러싸여져 있는 각종 사건들이 정말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는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안성일 학력 위조 인정, 주호민 아동 관련 교사 신고. 사실 이 주간 대중문화 이슈라고 해서 언론사에서 낸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조차 이 안성희 대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쏟아져요. 이 기사만 해도 한 주 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했는데, 안성희 대표의 학력 위조 부분은 지금 웬만한 대중들이라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불어서 피프티가 이제 해외 활동까지 막히는 상태, 어트랙트에서 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한 이야기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주호민 씨가 또 자신의 자녀와 관련하여 교사를 고소한 이야기까지, 정말 한 주간 이 각종 유명인들, 연예인들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 안성희 대표와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허황된 욕심을 부른 화, 남승호 K-팝 교수가 바라본 피프티 사태라는 칼럼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쭉 읽어드리면요.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시장이지만 아이돌 정산 문제만큼은 답보 상태다. 아무리 업계 처우가 좋아지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해도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뮤직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함께 K-팝 아이돌 산업 관점에서 정산 시스템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피프티가 되었다라는 건 참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그 잠깐의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성희 대표와의 지금 최근 터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바로 이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죠. 제가 이 폰지 사기에 대한 의혹은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전말과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깜짝 놀랄 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손승연 씨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폰지 사기에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안성희 대표, 바로 이 게시물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주 전쯤에 올라온 글입니다. 피프티 안성일, 백이사, 코인 저작권 공유, 폰지 사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건 바로 안성일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 소속사의 공식 페이스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성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다면 안성일 대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안성일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보니까 VEZT, 자, 베스트 코리아 부문 대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즉, 안성희 대표가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의 부문 대표다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피프티, 시안, 자신이 피프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적혀져 있는 걸 보니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백이사, 자, 지금 비이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역시 자신의 이 이력에 쭉 내려가 보니까요, 디렉터로서 베스트 코리아에 2018년 7월부터 2020년 3월 약 1년 9개월 동안 역임했던 내역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근 이메일 각종 내용을 삭제한 그곳에 등장한 백이사, 즉 B이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안성희 대표, 모두가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기업과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낌을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쭉 내려보면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작권 공유 플랫폼 베스트 코리아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글이 2021년 1월 달에 올라옵니다. 보니까 2019년에 저는 베스트 코리아라는 저작권 플랫폼을 알게 됐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광고도 많이 됐던 것 같다. 마룬5의 노래 저작권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마룬5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룬5의 노래를 내가 저작권을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는 거죠. 쭉 내려보니까 이 글 작성자는요. 결국 호기심이 생겼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10,000원을 충전해서 투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잊고 살다가 2020년 7월에 생각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본 거죠. 근데 이미지고 뭐 그림이고 어떤 그래픽조차 뜨지도 않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서 찾아보니까 새로운 앱으로 다시 출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입했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안 돼서 이메일로 문의를 넣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바로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6월에 런칭 예정이고 6월 달까지는 글을 올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도 안 나오고 접속도 안 되고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나 알고 계신 분을 찾는다. 저 어플리케이션 리뷰처럼 자신도 10,000원을 충전하고 또 5,000원 투자밖에 안 했지만 더 많이 투자하신 분 혹시 있냐? 쉽게 말해서요. 이 베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마룬5와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 노래의 저작권을 일부 내가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서 굉장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곳에 돈을 결제해서 소액이지만 투자한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접속을 해보니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글이 벌써 2019년에 첫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2021년, 재작년 그 이후로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해결점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죠? 2019년도에 엄청나게 광고를 때린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플랫폼이 불과 1년 사이에 서비스를 종료했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5만원 투자했었는데 이메일에 답장도 없고 주변에도 투자한 분이 없어 답답했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본사에 연락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네요. 이 정도면 폰지 사기 같습니다. 본사 계정도요. 12월 이후에 어떠한 글도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쭉 내려보니까 이 베스트 코리아 쭉 보니까는 초창기 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이 베스트 코리아. 근데 쭉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죠? 바닥을 기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글을 작성한 분이 대략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것은 2020년도에 한창 유행하던 저작권 공유 플랫폼 업체다. 이 안성희 대표와 백이사는 베스트 코리아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곳은 엄청난 홍보와 함께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2020년 6월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이유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둘 다 사라졌다. 그런데 이 베스트 코리아는 베스트라는 코인을 만들었다. 맨 마지막 차트를 보면 이미 한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엄청 높았던 이 베스트 코리아의 코인, 가상화폐죠? 엄청 높았는데 갑자기 추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 누가 봐도 이렇게 높았던 가상화폐가 폭락했다라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 사기가 굉장히 흥행했던 시기와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베스트 코리아가 코인 사기까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2020년 6월달 이후 안성희 대표와 백이사 대표는
더기버스로 이적을 합니다. 자, 위에 이 베스트 코리아 내용이 한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자마자 지금 뭐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을 저격하고 엄청나게 비방했었던 커뮤니티가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정전됐다라고 나타나져 있죠.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이 네티즌들의 의혹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지금 이 전홍준 대표 80억으로 여자 아이돌을 만드는데 어차피 저번에 코인으로 한탕했으니 신분 세탁도 할 겸 이것을 건드려보자. 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뇌피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맞는지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의 어트랙트에 접근한 이유가 자신이 했었던 이 베스트 코리아와 이 코인 사기 이것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소속사에 소속되어서 뭔가 좀 내가 유명한 감독으로서 또 외주 영역이지만 관련 뮤지션 대표로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어서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에 지금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더기버스와 JTBC, 인터파크, 워너뮤직 코리아, 이 베스트 자, 찾아보니 어트랙트라는 소속사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안성희 대표가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전홍준 대표님이 이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에서 이러한 말을 했죠.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다. 이건 진짜 영화 2편 분량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 피프티죠. 안 대표님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욱 멋지게 데뷔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피프티의 사인 글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전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과거 이 베스트 코리아에서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죠? 맞습니다. 가수 손승연 씨입니다. 이 손승연 씨가 이 베스트 코리아 관련 영상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단을 두고 라이브 무대를 펼쳤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이게 2018년 10월 27일이거든요. 요 당시 때 이렇게 안성희 대표의 직접 연관이 있는 이 베스트 코리아에서 이런 홍보 모습까지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열창을 합니다. 이 중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백이사, 일명 B사죠. 그런 분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런 관계자들의 얼굴까지 다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스트 코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리고 베스트 코리아 코인까지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기자님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안성희 대표가 단순히 지금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타겟으로 하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접점이 생긴 것이 아니다. 더 큰 그림이 존재할지 모른다. 그리고 더 베스트 코리아라는 어플리케이션 폰지 사기 의혹과 더불어서 코인 사기에까지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성희 대표의 직접적인 좀 해명이 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졸지에 엄청난 사기꾼, 사기범죄자의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사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안성희 대표가 직접적인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일단 네티즌들만의 추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저 베스트 코리아 폰지 사기에 대한 부분만큼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까지 썼겠죠. 안성희 대표의 직접적인 해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재 상태가 아닌가 싶고, 자, 손승연 씨는 안성희 대표와의 그런 커넥션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미 베스트 코리아 이곳에서조차 굉장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승연 씨는 과거 행사를 잘 뛸 수도 없었고 뮤지컬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안성희 대표와는 곡 작업 이외에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여기 영상에 보면 이미 베스트 코리아 2018년 10월 27일 날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안성희 대표와 이 베스트 코리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손승연 씨가 별도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잘못하면 안성희 대표의 폰지 사기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이것이 피프티 한 걸그룹만의 이야기로 끝이 날지 더 엄청난 사건이 뒤에 배후에 존재하는지 많은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만 장의 의미라는 칼럼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 칼럼니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올 상반기 아이돌 그룹의 판매량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동 판매량 400만 장을 넘긴 아이돌 그룹이 2팀이나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400만 장, 이 K-팝의 위상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이 피프티 사태로 이렇게 좋았던 K-팝의 위상과 K-팝의 시스템 등이 국제적인 조롱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 성장에만 힘을 쏟아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이제부터라도 음악 본연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K-팝 산업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칼럼니스트는 음악계 자체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좀 더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고요. 지금 이 피프티 사태는요, 음악성보다도 결국 돈이 좀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서로의 통수를 쳐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K-팝의 본거지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칼럼에 적혀져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정말 국위선양하는 모습으로 한국의 K-팝 문화를 널리 알렸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적 조롱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안성희 대표 이런 기사까지 올라옵니다. 안성일 괴담, 학력 위조부터 폰지 사기 의혹까지.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폰지 사기라니 이제는 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옵니다. 피프티와 손승연의 안성일 평행 이론. 지금 손승연 씨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장문을 발표했지만요. 결국 기사에서는 그러한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행 이론이 무엇입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쭉 읽어보면 피프티도 손승연도 모두 안성일 커넥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도 안성일 대표를 바라보는 업계의 여러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듯 하다.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는 K-팝 신을 뜨겁게 달궜던 피프티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외부 세력 지목 이후 피프티와 템퍼링 의혹에 더해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관련 여러 논란에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K-팝 신, 그 이전의 대중가요 업계에서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 업무를 경험해온 전홍준 대표를 향한 미담과 맞물리면서 안성희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은 거세졌고 함께 소환된 가수가 바로 손승연이었다.
PFT를 발굴했던 이 전홍준 대표도 손승현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던 포춘 이진영 대표도 공통적으로 안성희 대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PFT와 손승현이 어트랙트와 포춘을 거쳐 더기버스와 24 스트릿 등으로 향했던 과정이 아예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모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노라고 외치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지만 안성희 대표와 더기버스는 최근까지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해왔다. 먼저 더기버스는 PFT와 어트랙트의 갈등에 대해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 어트랙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 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어트랙트가 PFT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희 대표와 어트랙트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PFT 멤버들 사이에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한 거죠. 여기에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PFT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그 이후 PFT의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우 유튜버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영상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더기버스는 특히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어트랙트와 PFT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왔다라고 강조했죠. 이 더기버스는 전홍준 대표가 스타뉴스를 통해 안성희 대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밝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박 공식 입장을 밝혀왔지만 전홍준 대표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됐죠. 이 바비 OST 뮤직비디오 불발 건 역시 안성희 PD가 그만하겠다,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 증명이 6월 19일에 회사로 날라오고 6월 20일 이후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성희 PD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며 또한 안성희 대표를 간접 언급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라. 회사에 와도 되니까 만나자.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 라고 강조했으며 안성일과 B이사가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이 지경에 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6월 19일 내용 증명이 회사에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할 때 와서 전혀 몰랐다라고 해놓고 그 직후 6월 20일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도 이상했다. 나는 멤버들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안성희 PD는 멤버들과 연락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손승현 씨의 사례가 합쳐지면서 더욱 불덩이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전홍준 대표의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 케이스가 바로 손승현과 포춘의 갈등이었다.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PFT 멤버를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주장하며 소환된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현과 포춘과의 결별 과정. 이건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정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했지만 포춘 측에서는 정산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100%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 결과문도 다 공개를 하게 됐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춘과 손승현 씨의 사례가 PFT 사태와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금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진호 유튜버와의 인터뷰 내용이 오히려 손승현 씨에게 독이 되면서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안성희 대표의 폰지 사기 의혹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PFT 분쟁 사태의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 대표 안성희를 둘러싼 폭로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부터
폰지 사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업계에서는 방대한 안성일 괴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안성일 씨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학력을 정정했죠. 안성일은 그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을 주장해 왔으나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혹들이 불거졌고 이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력, 이력과 관련된 내용에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과 이력을 모조리 삭제를 했죠. 심지어 안성일 대표는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음반 제작 업무 총괄을 하던 때였는데 나는 그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임원의 주장까지 공개가 되면서 결국 안성일 대표의 대다수의 증언들이 거짓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피프티피프티와의 관련된 인수인계 요청까지 응하지 않았고 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조롱하는 그 대화 채팅 내용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됐죠. 결국 이런 B 이사의 행동 자체도 안성일의 지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트랙트는 전자 기록 등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안성일 씨가 폰지 사기, 일명 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자, 베스트 코리아 사내이사 직책을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문제의 B 이사도 이곳에서 감독직을 맡았죠.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베스트 코리아의 모 회사인 베스트가요. 한국 지사 설립 이전부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싱가포르 현지의 다수의 투자사와 금융사에게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스트 및 이 베스트 코리아는 저작권을 블록체인 투자 형태로 모집을 하여 이를 여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분하는 구조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폰지 사기 의혹을 받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성희 대표가 부문 대표로 있었던 이 베스트 코리아는 2019년 중순부터 국내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베스트는 베스트 코리아의 설립을 알리며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가 손승연이다 라며 홍보대사로 내세우게 되죠. 이 손승연 씨가 베스트 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회사 홍보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 회사인 베스트와 자회사인 베스트 코리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관련 커뮤니티 및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에서 투자 피해를 봤다라는 국내와 국외의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베스트 및 베스트 코리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회사로 2019년 7월 출시한 베타 서비스 앱 어플리케이션도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베스트 코리아 이사직에서 사임한 안성일 대표는 더기버스를 그 이후 2021년 8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B 이사 역시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둘이 나란히 옮기게 된 거죠. 그 이외에 베스트 코리아에 재직했었던 여러 직원들이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로 우르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피프티 분쟁, 과거 손승연 씨의 소속사 분쟁을 포함하여 베스트 코리아의 폰지 사기 의혹 등이 결국 안성희 대표의 큰 그림이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터진 겁니다. 자, 이 폰지 사기라는 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린다면,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윤 창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거다 라고 신규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래 나한테 10억을 투자했었던 사람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서 수익금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엄청난 수익금이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새롭게 투자받은 금액을 기존 나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번 것처럼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서 사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160억 원을 갈취한 단타 주식 고수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으로 굉장한 고가의 외제차 등을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주식 고수다. 실제로 5시간 동안 330만 원의 투자 강의 수익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먹튀를 합니다. 먹튀는 먹고 튀었다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16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100억 원가량의 돈의 소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런 금융사기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요. 10년, 20년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기껏 해봐야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0억 원의 실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런 폰지 사기를 지금 안성기 대표가 한 게 아니냐? 심지어는요. 경찰 측에선 1천억 원대의 폰지 사기 혐의, 기생충 투자사를 압수수색한 사례도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영화 기생충과 영웅 등에 투자했었던 투자 자문회사 대주주의 1,000억 원대 폰지 사기도 터져 나온 겁니다. 똑같아요. 영화 기생충하고 영웅 등에 우리가 투자를 했었다. 그런 굉장한 회사니까 우리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라면서 투자금을 받아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하여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활용한 겁니다. 여기 피해액만 1,000억 원이 투자가 됐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영화 기생충에 투자했었던 경력을 이용했습니다. 경력을 이용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 이 안성일 대표의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안성일 대표가 이 폰지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와, 이 부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안성기 대표가 빠르게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